안녕하세요. 저는 큐레이션 서점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책 문화 콘텐츠 기획자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의 동네 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서점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냐?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공간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세상에는 이런 글귀가 들어오자마자 적혀져 있는데요. 요즘 당신의 세상은 어떤 생각과 고민들로 채워져 있나요? 지금의 세상에는 행복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적 호기심, 사랑에 대한 감정, 마음의 편안함, 5개 세상 속 5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신의 마음을 보듬고 당신의 세상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며 한 권 한 권 소중히 준비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 딱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서점이라고 하면 책장이 가득한 공간을 상상을 하시는데 저희는 오각형 테이블 하나만 있어요. 5개 세상과 5가지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세상은 5가지 테마를 말해요. 5개 테마는 행복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편안함, 지적 호기심, 사랑에 대한 감정 5개 테마가 있고 한 테마에 각 5권씩 그래서 총 25권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수의 책만 제가 선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큐레이션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독서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떻게 책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서점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라고 너무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점을 하기 전에 교육회사에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들을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런데 다들 회사를 다니다 보면 3년 차에 슬럼프가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일을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적응도 잘했었고 모든 친구들이 굉장히 천직을 만났다라고 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어김없이 저한테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맞나라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에 관해서 제가 가장 심하게 빠졌던 슬럼프가 과연 교육이라는 게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누가 누굴 가르치나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민이 많은데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면서 굉장히 혼란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퇴사의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에 관해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서점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와서 내 자리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론이 난 거지 그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방황을 했고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으로 도망치듯이 제가 숨어버렸던 공간이기도 한데 그 서점이라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 이유가 다시 고민이 돌아가서 교육을 계속했던 사람이니까 도대체 교육이란 뭘까라는 고민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이란 뭘까? 도대체 내가 왜 교육을 시작했으며 왜 이 일을 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현정아 교육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에 교육이라는 게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교육이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방적으로 듣는 교육만 계속 받고 자라왔잖아요. 쌍방향의 소통이 되는 교육을 받지 않아서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대화라면 정말 모든 만남이 교육일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배울 수도 있겠고 깨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올 수 있고 누구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회사라는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누구나 오기 쉬운 공간이라기보다는 저 회사 뭐야? 저긴 무슨 교육하지? 라는 의문을 들기 쉽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 말고 정말 말랑말랑하게 누구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좋지만 만나게 해주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가 필요했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데 그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구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인데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책으로 선정을 했고 당연히 책이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서점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서점을 했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그게 서점의 형태를 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정의를 내리는 거였는데 나에게 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책이라는 게 그냥 책이지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책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이 책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역할인지 정확하게 정해야지만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도구, 그리고 저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연결 도구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굉장히 뚜렷이 세우고 시작을 했어요, 일을. 두 번째로 했던 작업이 차별화였어요. 많은 분들이 말하시잖아요. 공간을 운영하면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도 2018년도 3월에 서점을 운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동네 서점들이 서울에는 좀 많았어요.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으면 똑같은 서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파는 방식을 좀 정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을 판다라고 했을 때 좀 두 가지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책을 파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행위를 두 가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것들, 콘텐츠들이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책을 팔지? 였어요. 분명히 책을 사는 사람들이 대형 서점에 가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책을 팔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즘 지금 어떤 게 책이 팔리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들에 가보니까 책이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봤었고 일단 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지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책이 많으면 다양성의 그런 혜택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몰라서 마케팅을 잘해놓은 베스트셀러 존에 가서 그런 책들만 보거나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선택지를 줄여야겠다. 그리고 누워서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애들을 일으켜서 나 좀 봐라고 외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정해놓았던 5개 테마. 5개 테마는 제가 서점을 준비하면서부터 이 5개 테마로 분류를 해야겠다라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5개 테마를 과감하게 확 줄여서 5건만 판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지를 줄여서 제안을 하게 돼요. 서점에 딱 오시면은 책이랑 그리고 책 옆에 제 추천글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는 사실 책은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읽고 나서 제가 읽고 나서 이 책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글을 적어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책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책을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작업이 지금의 세상에 오시면 한켠에 고민을 붙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민을 적어놓고 그냥 가는 행위만으로도 뭔가 속이 조금 풀리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뒀었는데 그 고민들이 너무너무 공감되는 것들이 많고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매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고민에 도움이 될 책 혹은 위로가 될 책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을 적었던 분들이 다시 구매를 하러 오시고, 그리고 다들 비슷한 고민이에요. 다 내 고민이다 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고민이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또 와서 사가시고, 그런 효과들을 내기 시작했고, 인스타를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튜브로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주 하나의 고민과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제가 이 책의 가치를 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 고민에 더 어울리는 책이다. 이건 위로가 될 책이고 이 책을 공부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정말 책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랑 사색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하나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여기에 숨어있는 메시지들을 제가 꺼내주는 일이어서 서점하는 사람 말고 뭔가 다른 또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북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조금 가져와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북큐레이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점을 이야기할 때도 큐레이션 서점이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알리고 있어요. 세상에 나를 어떻게 팔 것인가 라는 이름을 사실은 정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책을 어떻게 팔지가 문제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점에 오게 하지? 라는 고민으로 바꾸게 됐어요. 사실 큐레이션 서점이 25쪽만 팔기 때문에 대부분 오시면 사요. 마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사람이 안 오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 사람들한테 책을 어떻게 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점에 오게 하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바꾸게 되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방금 해방촌을 갔다 왔는데 거긴 사람이 많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비 와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게 돼요. 그래서 사당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와야지만이 서점을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생각을 서점에서 사당으로 좀 넓히게 돼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사장님들이랑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뭔가 로컬 문화 그리고 콜라보 같은 것들을 재밌게 하면 조금 이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가게들이랑 콜라보를 해요. 그래서 동네 빵집이랑 서점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고, 국수집이 있었는데 서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동네 국수집의 국수를 먹는 거, 그리고 예술가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당에.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서점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콜라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골목 콘서트도 저희 인근에 있는 인디 레이블 소속 가수랑 연락을 해서 공연 팀으로 넣고 사장님들을 모시고 창업 이야기를 막 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로컬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머물다 사당이라는 네임으로 바꿔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좀 사당에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하는가 보다.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뭔가 하는가 보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붙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로컬 크리에이터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저는 출발점이 어떻게 하면 서점을 오게 하지? 라는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지원 사업으로 계속 따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너무 많고, 근데 일에 비해서 제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했던 작업이 나한테 필요한 게 차별화된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서점을 운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줄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속 가능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직업은 뭐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제가 했던
일들을 쫙 돌이켜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고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뭘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했던 작업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가장 처음에 했던 게 지금의 살롱이라고 해서 고민 대화 모임을 열었었어요. 하나의 정해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는 지금의 살롱도 했었고, 그리고 동네 공연장이라고 해서 사당에 예술가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연기학원이나 연습실이 꽤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오셨던 손님들이 예술가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뭔가 같이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동네 공연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조금 이슈가 많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콜라보들을 기획하고 모임 콘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고, 나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건 이거이겠다, 그걸 뭔가 부정하지 말고 조금 더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파는 행위보다는 이 책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단어가 책 문화 콘텐츠 기획자라는 단어를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이랑 다양한 문화 예술을 연결해서 새롭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다. 책 문화 콘텐츠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던 활동들이, 외부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게 다 시작이 예전에 지금의 세상에서 작게 운영했던 것들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작업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여쭤보시면 결국에는 저는 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서점을 발판 삼아서 계속 살아가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도대체 나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방황이 엄청 심하게 되었었고, 그 방황을 잡는데 정말 3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예술이라는 게 녹록지 않구나, 너무 어려운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우리는 왜 이런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예술을 택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고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때 좀 딱 와닿았던 글귀가 있는데, 그 해세랑 정여울의 글이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나약하고 수능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정신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겐 삶 자체가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평범한 삶을 살기 싫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정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되게 투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좀 예술가분들과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전달해 드리고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와서 사실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저의 정체성과 제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자기 암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 그 이전에는 정말 수십 번 때려칠까 말까 그리고 때려칠 거야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내 생각들을 걷어내고 현실 팩트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방향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조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걷어내고 현실 팩트만 바라보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전달해드리고요. 지금의 세상에 또 많이들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